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당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패배 원인은 6가지인데요. 전략 부재, 계파 정치, 방만한 선대위, 정당의 취약함,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 부재와 한계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변수는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지금 파장이 상당합니다. 이 보고서를 읽은 문재인 의원 반응이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만 입을 열지 않으시겠죠. 예, 측근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 지냈던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 읽어보셨죠? 네, 어제 밤에 좀 봤습니다. 예, 6가지 원인이 나왔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황당하다고요? 네, 물론 그 6가지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으로 이 대선 평가서가 한상진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어떤 사적인 감정, 정략적 의도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사실 평가가 아니고 예? 한상진 교수를 비롯한 일부 평가위원들이 이 주장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략적인 의도까지도 의심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략적인 의도란 게 뭐죠? 이 사실 대선 평가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과제 아닙니까? 예. 사실은 정확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의 그 교훈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 대선 평가의 어떤 과정에서 드러난 굉장히 그 편파적인 어떤 시각. 그러니까 저는 이미 한상진 교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번 평가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내부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아주 밀실해서 음모적으로 이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직접 참여했던 인사들이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소수 의견이 같이 네네. 나왔어요. 보고서. 그 과정에서 지적한 것이 자신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가 진행이 됐고, 이 문서를 지금 공개하기 2, 3일 전에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신들 의견을 반영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은 일체 여기에 수용되지도 않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상진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예?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한상진 위원장이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일부러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씀 듣고도. 저는 우선 한상진 위원장이 선임됐을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분이 평상시에 이제 사회학 교수신데 예? 일단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간사를 하는 분도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적 감정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들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아하. 저도 이분들하고 저는 총 5시간에 걸쳐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2번에 걸쳐서.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상황실정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와 사실을 가지고 제가 제기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예. 설명도 드렸는데 전혀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후보 비서실은 청와대 출신들의 제외 장소와 같았다.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전혀 사실과 다르거든요. 선대본 내에서 그 공식적인 선대위원장 회의, 본부장단 회의, 그리고 상황 점검 회의, 이런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예? 회의가 진행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기록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넘겨드렸거든요. 아하, 반영이 안 됐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무슨 처음에는 이제 언론에다가 한상진 위원장이 비선 조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비선 조직을 통해서 선대본의 중요한 어떤 전략이나 계획들이 결정된 사실이 있으면 말해달라.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또 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결국은 말씀이시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왜 알겠습니다.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도 많았고 사실은 화도 많이 났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그런 객관적인 사실 자료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좀 평가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자신들이 어떤 짜놓은 틀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은 어떤 의도적인 것이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네네. 좀 말씀하셨어요. 6가지 가운데 지금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 개인의 역량 문제. 네. 유약한 리더십, 정치적 역량의 한계가 대선 패배의 요인이다. 이제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인데요. 네. 저는 후보로서 예. 명백히 여러 가지 한계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후보 한계와 우리 또 당이 처했었던 여러 가지 그 당내에 복잡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막바지에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예. 안철수 후보한테 양보해야 된다 이러면서 농성까지 했거든요.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 예, 그건 뭐냐면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꼭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하. 어떻게든지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어떠한 희생과 양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100만 당원과 시민이 자기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했는데 예. 그렇게 가볍게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당 내에서 그렇게 그 100만 명이 참여한 국민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에게 무조건 양보하라고 이렇게 농성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참 저희가 대선 당시에는 말도 못했지만은 참 후보의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네네. 지금 보고서에서 네. 지적한 중요한 국면마다 침묵하더라. 결단 못 내리더라.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전제로 양보도 요구했는데 문 후보가 통큰 양보를 못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서 논란이 됐지만 그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게 되면 양보하겠다 이런 것은요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을 뭐 구태 정치 세력 이렇게 규정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새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노출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만약에 물밑으로 예. 정말 그 문재인 후보에게 그런 식의 제안을 했다면 그건 국민을 속인 거고 굉장히 그 이중 플레이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어떠한 양보의 정신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평가 보고서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 양자 회동하다가 중간에 뛰쳐나왔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양자 회동을 끝나고 나왔지 왜 뛰쳐나왔습니까? 네.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고 말을 안철수 후보가 하자 이 얘기를 듣고 문재인 후보가 협상장에서 나와버렸다. 이런 것은 다 잘못됐다는 그것은 말씀. 이제 그 단 둘이만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예. 그렇게 문재인 후보가 수차에 걸쳐서 밝혔습니다. 그 얘기가 그리고 나온 김에 객관적으로도 예.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예. 국민들을 그렇게 다 속인 겁니다. 속인 겁니까? 새 정치한다면서 그렇군요. 국민들한테는 그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 정치로 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가 나온 그렇게 김에 말도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어허.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 뭐 리더십의 문제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이 정말 경강부회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의원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네. 안전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 네.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었다. 네. 즉 안철수 당시 예비 후보가 자신을 미래 대통령은 안철수라고 표현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안철수 당시 후보 전 후보가 실익도 없는 것을 내가 요구하겠느냐, 내가 바보냐, 라면서 홍영표 의원이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라고 이제 일축했습니다. 네. 결국 그럼 홍영표 의원이 이 부분도 잘못하신 건가요? 제가요, 참 지금 뭐 또 4월 지금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리고 명확한 사실입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측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예.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저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떼가지고 예. 이야기해서는 옳지 않고 저는 당시에도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결코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문제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에 대한 그 저희들이 반성과 성찰 이런 걸 알겠습니다. 통해서 저희는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거짓말을 한 적은 그것이 더 없다는 주된 것이라고 말씀.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뭐 하신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좀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다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네. 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네, 것을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겠느냐. 네. 의원직 걸고 나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홍영표 의원이 문재인 의원의 측근이시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 전반적으로 지금 이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지금 불만이 큽니까? 우선은 이선 대선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요. 저도 사실은 지난번 상황실장을 하면서 한 석 달을 캠프에서 정말 숙식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패배해서 저도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좌절감과 또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던 또 이번에 정권 교체를 바랐던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사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내에 당시에 열심히 했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좀 어떤 멘붕 상태에서 지금 성찰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간에 어떻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략적인 또 정치적 의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침묵. 말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대선 평가서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저는 평가서가 아니고 이 주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진로를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선거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수수방관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 회피용으로 알겠습니다. 만들어주는 그런 보고서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홍 의원님, 네. 지금 어제 말입니다. 네네. 이른바 이제 친노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문성근 상임고문, 명계남 노무현 재단 상임위원 이런 분들이 부글부글 지금 끓어오르는 감정들을 표현하시기도 했고요. 명계남 씨 같은 경우에는 탈당도 선언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 분위기 보면? 저는 명계남 씨나 문성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때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민주당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데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어떤 충격을 받았던 분들이죠. 예, 한 지금 30초 그러다 남았네요. 보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탈당까지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민주당 내에도 이제 저희들이 대선 패배를 딛고 민주당을 다시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길에서 우리가 다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